오늘은 나는 솔로에 과몰입하는 사람들의 공통 심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나는 솔로를 가장 가볍게 본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가장 진지하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냥 심심풀이로 봐요. 이렇게 말하면서도 28기 영수가 최종 선택에서 보여준 태도에 대해 3일 동안 커뮤니티에 글을 남기고 29기 옥순의 선택 장면을 돌려보며 저건 진심이 아니었다고 분석하죠. 가벼운 시청이었다면 왜 우리는 남의 선택에 이렇게 화가 나고 할까요? 왜 선택받지 못한 사람을 보며 안쓰럽다가도 동시에 어딘가 그럴 줄 알았다는 감정이 올라올까요? 과몰입. 이 단어를 들으면 보통 부정적으로 느껴집니다. 마치 뭔가 지나친 행동, 조절하지 못하는 감정처럼 들리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건 그 과몰입이라는 현상 자체가 아닙니다. 그보다는 왜 하필 이 프로그램 앞에서 우리의 감정이 이렇게 쉽게 작동하는가입니다. 최근 방영된 기수에서 특히 시청자 반응이 갈렸던 선택의 순간들을 떠올려 보세요. 어떤 사람은 끝까지 기다렸다가 거절당했고 어떤 사람은 예상과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은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내가 저 상황이었으면 절대 저렇게 안 했을 텐데. 혹은 저 사람 진짜 뭐가 좋다고 저러지? 바로 그겁니다. 그 순간 여러분은 이미 과몰입의 첫 단계에 들어선 겁니다. 오늘은 출연자가 아니라 그 장면에 과몰입한 우리의 심리를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면 여러분은 아마 깨닫게 될 겁니다. 이 영상의 주인공이 처음부터 우리 자신이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는 왜 선택의 순간에 가장 몰입할까요? 나는 솔로의 하이라이트는 항상 같습니다. 누가 누구를 선택하는가? 그 순간 화면 앞에 우리는 숨을 죽이고 지켜봅니다. 마치 내가 선택받는 사람인 것처럼 혹은 내가 선택하는 사람인 것처럼요. 28기 영수의 사례를 다시 떠올려보죠. 그가 최종 선택에서 보여준 태도는 시청자들 사이에서 엄청난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 솔직해서 좋다고 했고 어떤 사람들은 배려가 없다고 했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그 선택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대리 의사결정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직접 결정을 내리는 게 아닌데도 마치 우리가 그 상황의 당사자인 것처럼 감정이 작동하는 거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대입합니다. 선택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선택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도요. 나였으면 저렇게 안 했을 텐데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우리는 이미 그 상황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재밌는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는 출연자의 선택을 평가하면서 사실은 우리 자신의 연애관, 우리 자신의 가치관을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29기 옥순이 선택을 받았을 때 혹은 받지 못했을 때 우리가 느낀 감정을 돌아보세요. 그건 단순히 그녀에 대한 감정이 아닙니다. 나라면 저 상황에서 어땠을까라는 자기 시뮬레이션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과몰입은 단순히 프로그램에 빠져드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감정을 안전하게 실험하는 공간인 겁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왜 우리는 출연자를 판단하면서 쾌감을 느낄까요? 커뮤니티를 보면 이런 댓글들이 넘쳐납니다. 저 사람 진짜 본색 나왔네. 처음부터 그럴 줄 알았어. 저건 연기야, 연기. 이런 판단들이 쏟아지는 순간 사람들은 묘하게 확신에 차 있습니다. 마치 그 사람의 내면을 꿰뚫어 본 것처럼요. 이건 심리학에서 말하는 도덕적 우월감과 연결됩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행동을 도덕적으로 판단할 때 무의식적으로 나는 저것보다 낫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우리에게 묘한 쾌감을 줍니다. 최근 기수에서 특히 논란이 됐던 장면들을 떠올려 보세요. 어떤 출연자가 두 사람 사이에서 우왕좌왕하는 모습 혹은 호감을 주다가 갑자기 태도가 변하는 모습. 그 순간 우리는 저 사람은 진심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잠깐 우리 자신의 연애를 돌아보면 어떤가요? 우리도 마음이 흔들렸던 적, 확신이 서지 않았던 적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화면 속 출연자를 볼 때는 다릅니다. 우리는 관찰자의 위치에 있으니까요. 이 위치는 굉장히 안전합니다. 우리는 판단할 수 있지만 판단받지는 않으니까요. 우리는 분석할 수 있지만 분석당하지는 않으니까요. 28기 영수의 선택을 비판하던 사람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정말로 여러분은 그 상황에서 완벽하게 행동할 수 있었나요? 아니면 우리는 그저 안전한 거리에서 리스크 없이 도덕적 판단을 내리는 걸 즐기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이게 과몰입의 두 번째 심리입니다. 우리는 출연자를 판단하면서 사실은 우리 자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느끼고 싶어 합니다.
나는 저렇게 안 해라는 말 속에는 나는 저것보다 나아라는 무의식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전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사회적 비교를 통해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는 존재니까요. 다만 이걸 인식하지 못한 채 판단만 반복하면 우리는 결국 남의 삶을 소비하면서 우리 자신의 감정은 돌아보지 못하게 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왜 우리는 선택받지 못한 사람에게 더 몰입할까요? 흥미로운 패턴이 있습니다. 나는 솔로를 보는 사람들은 선택받은 사람보다 선택받지 못한 사람의 이야기에 더 감정적으로 반응합니다. 너무 안쓰럽다. 진짜 마음 아프다. 이런 반응들이 쏟아지죠. 29기 옥순의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그녀가 선택을 기다리던 순간 혹은 예상과 다른 결과를 마주했던 순간 시청자들은 그 장면에서 유독 강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왜일까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공감적 고통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거절당하거나 상처받는 모습을 보면 마치 우리 자신이 그 고통을 경험하는 것처럼 느낍니다. 뇌의 같은 영역이 활성화되거든요. 하지만 여기에는 더 깊은 층위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받지 못한 사람에게 몰입하는 이유는 그 상황이 우리 자신의 두려움을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나도 언젠가 저렇게 거절당할 수 있지 않을까? 나도 충분히 좋은 사람인데 선택받지 못하면 어쩌지? 이건 단순한 동정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불안을 그 사람에게 투사하는 겁니다. 최근 커뮤니티에서 유독 감정적인 반응이 쏟아졌던 장면들을 떠올려 보세요. 누군가 끝까지 기다렸다가 선택받지 못했던 순간, 혹은 확신했던 선택이 빗나갔던 순간. 그 장면에서 우리가 느낀 건 그 출연자에 대한 연민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어딘가 우리 자신의 연애, 우리 자신의 거절 경험이 오버랩됐을 거예요. 그래서 과몰입은 때로 치유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화면 속 누군가의 고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상처를 간접적으로 마주하고 위로받고 싶어 합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저 사람도 힘들어하는구나. 하지만 동시에 이 과정에서 우리는 묘한 안도감도 느낍니다. 적어도 나는 저 상황은 아니야. 이건 잔인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인간의 본능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불행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상대적 안정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받지 못한 사람에게 깊이 몰입하면서도 동시에 그 사람과 우리 사이에 선을 긋습니다.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된 거고 나는 달라. 이게 과몰입의 세 번째 심리입니다. 공감과 거리두기가 동시에 작동하는 겁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왜 요즘 사람들은 더 쉽게 과몰입할까요? 2024년, 2025년을 지나오면서 우리는 점점 더 피로해졌습니다. 현실의 연애는 너무 복잡하고 감정은 예측 불가능하고 결과는 불확실하죠. 고백했다가 거절당할 수도 있고 믿었던 사람이 마음을 바꿀 수도 있고 좋아한다는 확신조차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솔로는 다릅니다. 여기서는 모든 게 정해진 시간 안에 결론이 납니다. 최종 선택이 있고 커플이 성사되거나 결렬되고 다음 기수가 시작됩니다. 이 명확함이 우리에게 위안을 줍니다. 우리는 통제할 수 없는 현실 대신 관찰 가능한 화면 속 연애에 몰입합니다. 거기서는 적어도 결말을 볼 수 있으니까요. 예측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상처받지 않으니까요. 최근 연애 예능에 대한 피로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이제 지겹다. 다 똑같다. 그런데 동시에 시청률은 여전히 높고 커뮤니티는 여전히 뜨겁습니다. 이 모순이 뭘까요? 우리는 지겹다고 말하면서도 계속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현실 연애보다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감정을 소비하지만 대가를 치르지는 않습니다. 몰입하지만 책임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요즘 사람들이 더 쉽게 과몰입하는 이유입니다. 현실이 버거울수록 우리는 관찰 가능한 감정 소비처를 찾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과몰입은 나쁜 걸까요? 아니요. 과몰입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감정이입은 인간의 본능이고 스토리에 빠져드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걸 인식하지 못할 때입니다. 28기 영수를 비판하면서 우리가 정작 우리 자신의 선택을 돌아보지 못한다면 29기 옥순에게 감정이입하면서 우리가 정작 우리 자신의 관계를 외면한다면 출연자의 심리를 분석하면서 우리가 정작 우리 자신의 심리는 외면한다면 그때 과몰입은 문제가 됩니다. 우리는 남의 삶을 소비하면서 우리 자신의 삶은 방치하게 되니까요. 나는 솔로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출연자를 보지만 사실 거기에 비친 건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의 연애관, 우리의 불안,
우리의 욕망, 우리의 판단 기준. 모든 게 거기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과몰입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과몰입하되 그 안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겁니다. 나는 솔로를 과몰입해서 보는 이유는 그 프로그램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이 그 안에서 너무나 잘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선택의 순간에 우리 자신을 대입합니다. 판단하면서 우리 자신을 확인합니다. 공감하면서 우리 자신의 상처를 마주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서 우리는 남의 이야기를 보는 듯 하지만 사실은 우리 자신의 이야기를 보고 있었던 겁니다. 다음번에 나는 솔로를 볼 때 혹은 어떤 연애 예능을 볼 때 한 번쯤 멈춰서 질문해 보세요. 나는 지금 왜 이렇게 반응하고 있지? 저 사람의 선택이 왜 나를 불편하게 만들지? 내가 저 사람에게 느끼는 감정은 정말 저 사람에 대한 감정일까? 그 질문들이 과몰입을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도구로 바꿔줄 겁니다. 오늘 이야기 어땠나요? 불편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나는 솔로를 다시 보기 힘들어질 수도 있죠. 하지만 이게 바로 이 채널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느끼던 감정 뒤에 숨은 심리를 들여다보는 것. 이런 불편한 심리 이야기가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켜두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어떤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게 될지 모르니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인드 아카이브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